여러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모든 영어의 뼈대는 영어회화 100을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루에 맨날 10분?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갔다가 진짜 머리를 꼬다 박는다는 그런 몇 번을 깨져야 빨리 한번 인강을 듣고요. 메모는 빠짐없이 다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렸어요. 최종적으로 엑셀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저는 이거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가 편해지고 쉬워질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팀은 거의 어벤져스다. 구멍이 없다. 저는 전에 해외 영업도 했었고 외국계 회사도 다녔고 외국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그거는 내 페르소나 가면인 거예요. 영어를 내가 필요한 전공에 필요한 거 그리고 상품에 대한 거를 홍보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몰 토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특히 넷플릭스나 일상생활로 꾸며져 있는 그런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아이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거 이제 영어회화 이거를 딱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회화를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숙제라는 어사이먼트조차도 저는 너무 괴롭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남이 보기에 발음도 좋아 보이고 하는 일도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 평균치로 냈을 때 말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너무 좁다는 거를 자기 메타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깨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PDS가 없었다면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남이 보기에 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던 애 영어 좀 하는데 뭐 이렇게 했지만 나는 사실은 속으로는 정말 제가 너무 창피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제가 만회할 수 있고 제가 정말 진실하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즉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실제로 자기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데일리로 얼마인지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얼마인지 먼슬리로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루에 맨날 10분? 저 솔직히 말하면요.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정말 처음에 어린 나이에 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갔다가 진짜 머리를 꼬다 박는다는 그런 걸 한번 몇 번을 깨져야 그때서야 알게 되고 또 사실 그렇게 돼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뭐 7회 반복도 하고 막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 저한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빨리 한번 인강을 듣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거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메모는 빠짐없이 다 했어요. 부수적으로 하는 거 날개를 달아서라도 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단권화 작업 있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빨리 끝내도 아무것도 안 남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습 카드 있죠? 복습 카드를 활용해요. 자,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봅시다. 복습 카드 보고 그 옆에 영작 자신 있게 하시는 분, 50% 이상 하신 분. 저는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요. 한국말 보고 작문하는 거 50% 이상 못해요. 그렇다고 계속 못한다고 난 이거보다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냥 100번 막 읽으면서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능력상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말을 빨리 하면서
연습을 익힌 후에 아까 청킹 얘기했잖아요. 청크 센텐스식으로 I would like t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그거만큼 외워서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는 핸드라이팅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약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수정을 볼 때는 최종적으로 엑셀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다 과마다 작업을 하고 여기 보면은 포커스 온이라고 되어 있죠. 포커스 온은 거기서 선생님이 특별히 찝어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엑기스. 특히 여러분들이 아까 over, for, in 구분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되게 포인트 되는 부분만 적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가르쳐 주시는 센텐스들 있죠. 그거를 밑에다 적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저는 이거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가 편해지고 쉬워질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한국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면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이렇게 I always beat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레코드에서 나오는 소리는 막 이렇게 감정이 없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할 때는 그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하듯이 성우처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사 working from home isn't from me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를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연수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대단한 영어 회화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외국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없고 해외 비즈니스는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쓴 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큰 소리로 읽고요. 녹음을 합니다. 제 목소리를.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 소리를 내고요. 한국말인데도 한국말을 그 지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큰 소리로 영어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현실 즉시가 되면서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어요. 눈으로 봐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자기 입에서 큰 소리로 와서 나오는 애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삭여가지고요. Working from home isn't from me 이래서는요. 절대로 밖으로 내가 낼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결국에는 내가 내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은 것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던 부동사를 공부를 하던 꼭 여기 있는 지문을 막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못 외우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연스럽게 읽으세요. 큰 소리로요. 결국에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싸움이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끓는 점을 딱 인기치를 치지 못해서 나는 퍼포먼스가 없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어 회화 여러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어 회화를 먼저 들어야 되냐, 부동산을 먼저 들어야 되냐.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모든 영어의 뼈대는 영어 회화 100을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얘만 계속 마스터하다 보니까 나 정말 지친다. 나도 부동산 배우고 싶은데 너무 지친다.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 회화도 복습하면서 또 이제 부동사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 자신을 그 약간 내려놓고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11월 방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동사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62강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빨리 먼저 나간 다음에 똑같이 영어 회화에서 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시간을 영어와 보내야만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